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CPI 지수가 발표되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65% 올랐고요. 43,22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2.45% 오름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역시 오름세 이어갔는데요. 1.83% 오르면서 5,94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저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건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일단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186만 건으로 예상치였던 187만 건을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근원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인 0.4%가 나왔고요. 수입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게 된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오를 위험은 막았으나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슬슬 해고가 되는 사람이 소폭 늘기 시작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44.3이 나와지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5.0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필라델피아 쪽에서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제조업에 대한 활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고정자산 투자 지표, GDP 발표 지표, 실직률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중동 지역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로 467일 만인데요. 이 합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현재 15개월 동안 지속된 충돌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6주간의 현재 휴전을 목표로 하는 휴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질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주요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갑자기 휴전 시작을 앞두고 양측의 요구와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휴전 실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저께 주식시장 등의 상승의 요인이었던 이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소식이 현재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반으로 휴전 합의 조건은 하마스는 33명에 해당하는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수백 명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 예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극우 정당인 종교 시온주의당과 유대인의 힘당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정부 탈퇴를 위협하면서 현재 이런 분위기에 여러모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의 인구가 대다수로 강제로 이주한 상태이며 식량, 물, 의료 지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휴전에 대한 분위기가 만약에 어그러지게 될 경우 바이든의 마지막 계획들이 좋지 않게 끝날 수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휴전에 합의한 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관세 위협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캐나다가 이에 맞서서 보복 관세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네, 근데 캐나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1,050억 달러, 약 153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 리스트 초안을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캐나다의 미국산 상품 수입 규모 3,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 수입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가 관세가 붙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최종 품목 선정은 미국의 관세 부과 관시에 따라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018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그 당시에 세탁기와 버번 위스키 특정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이번에도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트럼프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보복 관세는 약 166억 달러 규모였으며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큰 지역을 전략적으로 겨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안에서 트루도 총리가 현재 자신이 이미 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 간 사이에서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의 기회를 강조하면서 관세 부과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며 만약에 캐나다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미국이 캐나다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현재 미국에게 보복 관세의 메시지, 보복의 메시지를 권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캐나다 내 반응은 주지사 13명 중 12명이 미국 관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정책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엘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주지사는 에너지 수출세나 수출 제한에 반대하며 에너지 수출이 엘버타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원유 수입의 사실 절반 이상이 캐나다에서 공급되고 이중 대부분이 엘버타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스미스 주지사가 플로리다 마러리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뒤 얘기한 것,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한 뒤 나온 부분들을 언급을 했을 때 캐나다와 미국 간의 경제 무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TSMC 실적도 짚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TSMC의 어닝이 나온 상황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2025년 1분기 매출과 연간 자본 지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하면서 AI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인 262.4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58.3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순이익,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모두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점도 크게 한몫을 했는데요. 2025년 1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250에서 258억 달러로 예상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 대비 최대 6%를 초과를 했고요. 2025년 연간 자본 지출 수치 또한 380에서 42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19%가량 초과하는 수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TSMC의 전망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AI 투자가 강세인 가운데 안에서 챗GPT 등 AI 데이터 센터 구축 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안에서 TSMC도 AI 붐의 주요 수혜자로 자리 잡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AI 칩 수요가 TSMC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으며 현재 2024년 AI 관련된 매출은 전체의 중간 두 자릿수 비율에 해당하며 2025년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AI 가속기 관련된 매출은 연평균 4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TSMC 호실적의 프리마켓에서는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블루 오리진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배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개발을 한 건데 이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간 건가요? 네, 현재 기준으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기업이 개발한 대형 대사용 로켓 뉴 글렌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민간 우주 시장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월 16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 2시 3분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현재 발사 후 13분 만에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진입한 이후에 궤도 운반선으로 통신 기능 등 일부 시스템의 점검 계획을 이야기한 이후 블루 오리진은 대사연을 목표로 설계된 1단 로켓의 회수에 실패하면서 성공과 실패가 공존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림프 CEO는 궤도 진입 자체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기술적 과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사용 가능한 대형 로켓이 일단은 실패를 했으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현재 민간 우주 시장 경쟁에 박차를 겨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페이스X의 독주에 도전하는 블루 오리진이 이번 발사로 인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성공한 부분에 여기에 대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페이스X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도에서 궤도 진입 성공을 축하한다라면서 여기에다가 추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함님과 함께했습니다.